신천지 사무소 찾기 숨바꼭질. 예.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주에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아직까지도 신천지와의 숨바꼭질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오히려 강제 수사를 할 수 있거나 또 이런 사회적 압박을 행하는 길밖에 오히려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비협조 사실이 누적되니까 우리가 그런 대대적인 행정력을 지금 총동원하고 있고. 오늘 김태현 변호사님, 서울시가 신천지 사무소 찾기 위해서 행정점검 갔는데 용산, 논현동, 사당동 글쎄요, 숨바꼭질 하듯이 지금 제대로 찾지를 못했다는 취재진 전언이거든요. 일단은 박원순 시장이 신천지 사단법인을 직권 취소하겠다는 주무관청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취소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각종 자료들을 확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상 목록이라든지 그 사원 명부, 그러니까 회원 명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단법인에. 그 다음에 뭐 총회 및 의사회 회의록 같은 거 잘 비치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조사를 하러 갔는데, 그럼 원래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보면 주사무소하고 이제 지점 같은 게 주소들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면 그 주소를 다시 이제 등기를 변경을 해야 돼요.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를 보고 찾아간 건데 공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동작구 사당동 법인 주소지 강남구 논현동 갔더니 공실이에요. 용산구에 신축 건물이 있다고 갔더니 거기도 없어요. 결국 사당동까지 3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결국 이제 공실이어가지고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됐던 사무실들이 혹시 그 위장 사무실 아닐까라는 이제 의혹도 조금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태별 변호사님 짧게 하나 더요. 그러면 서울시가 가봤더니 공실이다, 비어있다. 법인 취소 명령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주소 그게 등기 안 한 건, 주소 이전 안 한 건데 예를 들어서 법인 주소가 바뀌었다, 법인이 이사 갔다, 그러면 이제 실제 주소지하고 등기부등본상 주소지가 다르면은 그럼 뭐 과태료 처분이지, 그 등기부등본에 등기 안 바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 법인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법인 취소는 다른 사유로 되는 거지 그런 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런데 장혜철 변호사님,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가 좀 짚어봤듯이 신천지 측의 내부 기류도 이제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교단 자체의 위기까지 올 수 있다,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인 취소한다고 신천지가 해체되는 건 아니면서 해체할 수도 없다. 글쎄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 볼까요? 그러니까 종교단체의 법인을 취소하는 것과 종교 자체를 해체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상적인 종교단체 등은 이 재단법인 등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신자들이 헌금이나 성금을 내게 되면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가 되는 거죠. 종교 목적으로 재화 용역을 구매할 때 부가세도 면제가 되고, 부동산이나 나중에 이 재단 명의의 어떤 소유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세, 증여세도 면제가 됩니다. 국가에서 종교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하는 일들을 할 때 세금적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큰 문제가 없는, 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종교단체라는 걸 인정한다는 상징성이 있게 되는 것인데, 만약 서울시에서 법인 인가가 취소되면 실리적으로는 방금 언급해드린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취소되는 것이 신천지 교단 입장에서는 뼈아픈 타격일 것이고요. 상징적으로도 이제는 국가 정부기관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러한 상징성 때문에 내부적인 동요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흔들리고 있는 신천지 성도들 내부의 어떤 반발 기류를 잠재우기 위해서 급하게 낸 성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아까 서울시가 그 사무소 찾아가니까 공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 말고도 이 얘기는 좀 그만 전해드렸으면 좋겠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아까 짚어봤던 거 마찬가지로 심지어 비협조, 숨바꼭질, 대구에서는 생활치료센터 안 간 다음에 폭행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천지를 어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잘못된 집단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이제 사태가 좀 예정된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직원이 신천지라는 것 자체를 이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뭐 확진이 된 상황이고요. 이 신천지 대구교회 신조도가 60대 신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활치료센터로 가기로 해서 간호원이 데려가는데 그걸 간호원을 밀치고 폭행을 하고 도주를 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러다가 112 신고가 돼서 경찰에 이제 갔는데
문제는 확진자이기 때문에 경찰이 보호복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못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경찰이 둘러싸고만 있은 거예요. 그래서 119 구급대가 급히 와서 결국 설득을 해서 다시 입원을 시켰는데, 물론 이분이 이제 예전에 정신질환을 치료했던 뭐 병력은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문성병원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주차관리 직원이 이제 문제는 이제 이 감염이 됐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신천지 교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을 가서 이제 뭐 걸렸다,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신천지 신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선거대에도 가입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신천지라는 낙인이 찍히기 싫어서 본인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동선이 안 나오고, 이래 보니까 역학적으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본다면 우리가 누차 지적했지만 이게 종교와 감염 좀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신천지 신도들을 너무 예를 들어서 이게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비난을 해버리면 이분들이 음성화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역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들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여전히 여권에서는요, 신천지 강제 수사 검찰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직까지 신천지 수사에 신중한 모습인데요. 윤석열 총장의 이 신중함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이 압수수색 관련해 신천지 수색 관련해서 고발당한 상태예요. 직무유기로. 그런데 왜 국정원 댓글 수사의 경험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신중하게 만드는지 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사건의 어떤 입증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거를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발된 것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뭐 위기에 의한 뭐 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것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정확하게 누가 지시를 했고 누가 주체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신천지에서 뭐 이메일이라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거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누가 실제로 작성을 했느냐, 그리고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작성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과거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 그래서 이것을 검찰 수사가 아니라 행정조사로 먼저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을 어느 정도로 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계속해서 수사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방역이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그때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해서 신천지의 비협조가 이제 구설에 오르면서 방송인 홍석천 씨는 뭐 이런 이만희 총회장을 향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짧게 짚어봤는데요. 홍석천 씨의 모습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천지 교인들의 거짓말뿐이 아닙니다. 일부 확진자들도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말을 바꾸고 있는 건데요. 어제 저희가 특집 뉴스타 편에서 속보로도 짚어봤지만 서울 백병원에서 처음 입원할 때는 서울 산다고 했다가 확진 판정이 나오고 나서는 사실은 집이 대구다, 이렇게 털어놓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의료인에 대한 진술의 과정에서도 이 재난 시에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인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천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처벌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 환자분께서 제대로 처음부터 잘 협의하고 말씀을 하셨다면 그 병원이 상당한 공간을 당분간 폐쇄해야 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너무 엄중한 시기에 글쎄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글쎄요, 어처구니 없는 5번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장혜철 평론가님, 왜 이렇게 서울 백병원 측에 본인의 사는 곳을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이유가 좀 나왔나요? 네, 이분이 3월 1일에 서울 마포에 있는 딸의 자택으로 왔어요. 그런데 뭐 소화기나 이 구토감 등, 소화기 불편증, 구토감 등을 느끼고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대구에 거주했다는 이력 때문에 진료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병원에서 진료받으려면 대구에서 왔다는 걸 숨겨야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분이 다니는 대구 교회의 부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까지도 이분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가 코로나19의 확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인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구 출신이라서 대구에서 왔다고 진료를 거부당했지만, 그럼 다른 병원에 문의할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대구에서 왔고 우리 부목사가 확진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뭐 질본에 안내를 해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내 전화번호도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내가 진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조바심 때문에 수차례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백병원 일부가 폐쇄됐고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의료진도 많은 번거로움과 수고로움을 더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중구 1번 확진자의 책임이 분명하고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앞서 이분의 진료를 거부했던 대형병원, 우리가 대구에서 오신 분들을 이런 식으로 무조건 진료를 거부하고 본다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 대형 병원에서 우리가 진료는 못하지만 뭐 1339라던가 이런 곳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십시오라던가 선별 진료소를 안내해주는 조금의 친절한 조치만 있었다면 이분이 과연 백병원에 가서 거짓말까지 했겠는가. 그리고 그런 일선 현장의 조치는 정부에서 꾸준히 가이드라인을 지시해서 내리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신천지 교인의 말 바꾸기, 거짓말, 그리고 일부 확진자의 또 다른 거짓말 얘기까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